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김관식 시인의 폐가의 부처입니다. 폐가는 버려진 집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있는데요. 이러한 폐가가 있는 농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 김관식 폐가에 붙여 해석.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1300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는 전교생이 33명입니다. 그만큼 농촌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시로 나온 그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미 1960년대에 제기했지만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진 자들과 서민들의 성찰이 있어야 해결될 일인 듯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유한진의 빨래꽃, 또 신경님의 목괴장터도 있고요.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도시와 산업화로 변해버린 어떤 고향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교과서 본문을 읽기보다는 요약해 주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요약지 보고 또 문제만 푸는 방식 공부는 실패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수능 특강이나 이런 연기교재를 공부할 때 작품의 그 본문 이해보다는 뒤에 나오는 해설해놓고 주제해놓고 구성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 답만 푸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EBS에서 나온 수능 사용 설명서도 그렇고 그 다음 또 뭐 분석 노트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설만 하고 있지 본문은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폐허로 변해버린 농촌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적인 면이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농촌은 살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외딴 집에 살다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집주인의 사연을 통해 농촌이 몰락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퇴락한 폐가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 이 시인은 이런 부분을 또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더 좋겠죠. 자, 바로 감상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자, 내가 어떤 목적지 없이 길을 간 것이죠. 자, 이거는 계획적이 아니다. 내가 이 시를 쓰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외딴 집. 자, 외딴 집은 우연히 만난 폐가입니다. 자, 폐가는 버려진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외딴 집은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가 됩니다.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느냐? 연척, 우리 인척, 친척 이런 말은 많이 듣죠. 연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입니다. 그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같으면 사실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 먼 친척이죠.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사돈의 팔촌 이런 말 들어봤죠. 실제로 사돈의 팔촌은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잘 알지 못하는 친척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 보다가 그냥 호기심이죠. 근데 이렇게 휘둘러 보다가 농촌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렁난 지붕, 구렁이란 말이 좀 낯설죠. 구렁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생긴 지붕. 지붕에 구덩이가 생기면 물이 고여있죠. 지붕은 비도 바람도 물도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붕인데요. 그 구렁난 지붕은 쓸모없는 지붕이죠. 앞으로 관로한 것들 몇 개 나오는데요. 관리되지 않는 폐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폐가, 이건 완전히 집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죠? 지붕의 기능을 상실했죠. 관로한 것은 전부 이런 겁니다.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지붕에 풀버섯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붕이고요. 석은 새 추녀 같은 박쥐도 와서 달릴 때 석은 새 추녀 같. 석은 새는 이런 겁니다. 석은 이형입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었는데 그 지붕에 올리는 그 볏집 그게 이형입니다. 그 추녀 끝은 처마 끝입니다. 그 석은 이형도 썩고 처마 끝에는 박쥐가 와서 살 듯하다. 박쥐가 와서 달릴 듯한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뜻이죠. 아주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린 박쥐를 보면은 기분이 우울하겠죠. 먼지 낀 텐마루. 사람이 산다면 먼지가 끼지 않았겠죠. 텐마루에도. 진흙 자국만 찍혔다. 도장처럼 찍혔다. 팻마루에는 진흙 자국만 도장처럼 찍혀 있다. 이건 시각적 이미지죠. 그 구렁이 난 지붕 석은 추녀 끝 먼지 낀 팻마루는 폐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진 문짝, 찢어진 백제,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이죠. 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요거는 전부 시각적 이미지인데, 요거는 뭡니까?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친다는 후각적 이미지죠. 외딴집의 상태를 후각적 이미지로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대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시각적 이미지, 여기 후각적 이미지도 나타났죠. 물이 깊은 바가지샘. 바가지샘은 바가지로 풀 수 있는 샘입니다. 바가지로 뜰 수 있는 우물, 두레박이 아니고 그 얕은 우물이죠. 이 우물에 물기가 버렇게 끼어 있으면 이 물을 먹을 수 없죠. 자, 먹을 수 없는 우물입니다. 무단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순다. 무단개구리가 있는 우물을 먹을 수가 없겠지요.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폐가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위해서 또 열거의 방법으로 형성했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 폐가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런 농촌에서는 마른 강변에 den소 냅디듯 마른 강변 우리 불이 나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른 강변이니까 그 물을 끌 수도 없죠. 된 소는 뭐냐면 대인소입니다. 불에 된 소가 빠르게 뛰듯 불에 마른 강변 빠르게 뛰어도 물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건 불을 끄기 어렵죠. 이런 굉장히 마른 강변에 대서 뛰듯 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뛰듯 앞만 봐시돼도 빠르게 이 앞만 봐시돼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속담을 인용했으니까 이거는 풍류법입니다. 인용법이고 또 풍류법입니다. 풍류법은 속담과 격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경은 마침내 결국 먹고 살 도리가 없다. 먹고 살 도리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농촌에서는 먹고 살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이 됩니다. 별똥지기 천수답과 고락골 턴논이며 자, 계속 쭉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논뱀이 밭다랑이 다 버려둔 채 별똥지기 천수답은 별똥을 바라보는 천수답이란 뜻이잖아요. 별똥지기는 별똥을 바라보는 천수답. 그 빗물에 의해서 농사짓는 논이고요. 턴논은 마을 가까이 있는 작은 논입니다. 논뱀이 밭다랑이는 논두렁에 둘러싸인 논, 그 계단식 논을 말합니다. 자, 별똥지부터 채까지 이거는 여러 논을 열거하고 있죠. 별똥만 바라보는 천수다.
이건 뭐 차수답은 어쨌든 빗물에 의해서 농사 짓는 밭이죠. 이런 것도 다 버려둔 채 지게품을 팔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도해지라야 한다고. 이건 뭡니까? 해봐야 별 수 없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지게품을 팔려고 맞벌이를 하려고 막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도해지로 갔는데 그 도해지도 아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시기 한다고는 도시로 떠난 농민들의 모습이고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오쟁이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오쟁이는 그릇입니다. 곡식을 담기 지프로 만든 그릇입니다.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테지만 자, 농촌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죠. 곡식 탁 털어서 아침 먹고 보리개떡도 몇 개 쪘는데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다. 이건 뭡니까? 도시에서 삶도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폐가가 된 이유를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장독대의 변화. 장독대도 사람이 사는 건 자체죠. 뭐 동물들인데 장독대가 없잖아요.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복숭아 꽃도 피었네. 자, 맨드라미 복숭아 꽃은 꽃이 피었으니까 밝고 좋고 건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자연물입니다. 돌각담 한 모퉁이에 대추나무에 돌각담은 돌담입니다. 돌각담 한 나무에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로로 날아들어. 참새가 날아들어서 생명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참새도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자연물입니다. 이 포로를 음성상징어가 쓰였네요. 이거는 태어입니다. 음성상징어가 쓰이면은 생동감을 줍니다.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느냐. 심심파적은 심심풀이로 이 집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느냐. 이 후일담은 이 집 주인이 뭐 말해주느냐 한데 이 집 주인이 잘 됐을 리는 없잖아요. 저 혼자 제재거리다 말고 간다. 제재거리다는 청각적 이미지죠. 탐새가 짚고 가는데 탐새가 이 집 주인의 후일담은 아마 집을 떠나가서 이렇게 살았다, 뭐 못 살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찌는 말복 철 저녁 새때 이런 말복은 굉장히 더운 계절입니다. 한여름에 초복, 중복, 하복 있는 말복이 굉장히 덥죠. 한여름 무더위 계절적 병이 나타나고요. 저녁 새때는 저녁에 날아오는 새가 아니고 저녁 끼니 때입니다.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네요. 휘창 터지거라 쓰라리가 울고 있더라. 휘창 터지거라 스라리는 아마 귀뚜라미 비슷한 그런 곤충일 겁니다. 스라리만 쓰라리가 울고 있더라. 쓰라리가 울고 있더라. 어느 유희죠. 쓰라리게 좀 아프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쓰라리게 아프게 괴롭게 울고 있더라. 사실은 이 쓰라미는 그냥 우는데 울고 있더라 했으니까 내 감정이 이입된 것이죠. 괴롭게 우는 쓰라미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들려주는데요. 자, 농촌 현실에 대한 가장 안타까운 감정이 쓰라미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감정이입법 쓰라미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폐가를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시입니다. 자, 성격은 감각적이죠. 시각적, 후각적 섬상, 또 청각적 이미지까지 드러났죠. 예상적, 좀 슬프죠. 또 비판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요. 주제는 폐허가 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폐가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몰락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죠. 스를라미의 화자의 감정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아프게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 후각, 청각을 활용하여 관찰한 대상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활용하여 농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X-19죠.
1년과 3년은 폐가의 모습이고 2년은 농민들의 사연이죠. 액자식 구조로 농촌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